오늘은 내 집 마련 비용 계산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집 살 때 생각보다 유용하실 거예요. 요즘 주변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결혼 준비를 할 때 많이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얼마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 아니면 이 집을 사려면 현금 얼마나 있어야 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 집값의 70%를 대출 받으니까 30%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집값 외에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 모르고 계약했다가 여차하면 계약 포기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집 살 때 필요한 비용과 대출 월 상환액까지 한 번에 짠 하고 계산하실 수 있게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엑셀 계산기 신청 방법도 영상 끝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내 집 마련 예산 짜기 시작하겠습니다. TV에서 집값이 10억이니 20억이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6억짜리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웬만한 규제가 6억이나 9억을 기준으로 많이 나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규제의 기준이 되는 6억짜리와 9억짜리를 살 때 각각 얼마 드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필요한 금액이 짠 하고 계산돼서 나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주택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이번에 구매해서 1주택이 되는 거면 1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숫자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애 최초 여부는 이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true, false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생애 최초면 true, 아니면 false.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여부가 필요해요.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촬영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밖에 없어요. 구매하시려는 집이 이 지역이면 true로 선택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집 사이즈가 85제곱 초과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취득세랑 같이 부과되는 농특세 부과 기준이에요. 보통 30평대 아파트가 85제곱 이하예요. 30평대나 그보다 작은 집을 사시면 펄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나 광역시에 있는 주택 유무입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하는데 그때 계산 기준이 돼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집값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몇 프로를 받을지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대략적인 대출 이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4에서 5%대까지는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채권 최고액은 보통 대출한 금액의 120%를 등기부에 기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120%로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공시가인데 정확한 공시가는 부동산원이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건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계산 편의상 매매가 기준으로 현실화율 69% 적용해서 계산할게요. 정리하자면 생애 최초로 구매하고 광역시에 있는 집을 구매할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6억이고 대출은 60%만 받을게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4.5%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우측에 결과가 나옵니다. 집값 외의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취득세 관련 비용,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관련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나 이사 관련 비용입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1%가 부과가 돼요. 근데 생애 최초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감면이 됩니다. 이건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2년 뒤에 집을 팔면 감면받은 비용과 추가로 이자까지 보태서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85제곱 초과가 아니라면 농특세는 없고 지방교육세도 감면받아서 4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 관련 비용만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이에요. 인지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6억짜리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지대라고 해서 등기할 때 법원에 수수료 같은 걸 내야 돼요. 이건 보통 15,000원입니다.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하자면 좀 긴데 집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이 채권을 사야 돼요. 사서 5년을 보유하고 팔아도 되고 바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보유해도 이자가 1%밖에 안 되고 보유하기에는 목돈이라서 보통은 바로 팔아요. 근데 바로 팔 때는 또 제값을 못 받아요. 할인을 해서 팔아야 돼요. 그 할인율이 시기에 따라 다른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지금은 8.38%예요. 이게 뭐 법이라서 필수로 사야 합니다. 그래도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기준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편의상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대략 1000만원치 채권을 사서 8.38%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면 90만원 정도를 손해를 봐요. 그래서 90만원을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기 관련된 업무를 해주시는 법무사 보수로 보통 30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법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26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저당 관련 비용이에요. 근저당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았으면 이 비용들이 안 나가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60% 받으려고 하니까 이 비용도 계산을 해볼게요.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돼요. 근저당의 경우에는 계산이 간단해요.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야 돼요. 그걸 아까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을 먹여서 다시 팔면 손해가 36만원쯤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아파트 등기에 근저당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인지세를 반반 부담하자고 할 거예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15만원이고 그 중에 반이니까 75,0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려운 게 끝이에요. 이제 기타 비용으로 인테리어나 이사, 가전가구 사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요즘 인테리어가 많이 올라서 도배장판하고 뭐 조금 고치면 아마 금방 1,000만원 될 거예요. 인테리어나 이사, 가전가구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인테리어는 1,000만원, 이사 비용은 100만원, 가전가구 비용은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액이 나옵니다. 일단 집값 외에 필요한 비용이 4,000만원이 나오네요. 기타 비용을 제외해도 세금이나 보수 같은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라서 온전히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집값까지 포함하면 총 2억 8천만원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아까 60% 대출 받은 거는 원리금 균등으로 30년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월 180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출을 풀로 땡긴다고 해볼게요. 대출 비율을 70%까지 올리면 현금 2억 2천만원에 월 210만원을 상환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억짜리를 볼게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매매 가격만 9억을 바꿔볼게요. 9억짜리는 취득세가 갑자기 확 뛰어요. 취득세만 2,500만원입니다. 6억까지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돼서 각종 규제나 세금 등이 적은데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요.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치면 최종 6,600만원이 들어요. 기타 비용을 제외해도 3,500만원이 듭니다. 그럼 현금으로 4억 3천만원을 준비해야 하고 매달 27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할만하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나요? 저도 처음에 생애 최초니까 80% 풀대출 받으면 집값에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DSR 규제나 반공제 등으로 대출 한도 자체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시도 60%로 계산한 거였어요. 제가 주담대에 신용까지 연끌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할 때는 집값 외에 세금이나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서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집을 사고 나서도 대출 이자나 재산세 같은 비용이 계속 들어요. 집은 주식처럼 매도가 쉬운 자산이 아니라서 집을 구매할 때는 구매 예산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도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대출은 가능한 정책 대출로 받으세요. 그리고 고정금리로 받으셔서 최대한 변수를 없애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다가 금리가 내리면 갈아타기를 하면 되니까요. 이런 유지 계획 없이 집값이 오르니까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서 사시면 진짜 경매로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사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계획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내 집 마련 비용 계산기는 무료로 공유드릴게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서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신 분들에서 20분을 추첨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구독까지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좋은 정보 많이 공유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